고대 일본의 핵심부였던 아스카의 판계국. 서기 645년 이곳에선 일본의 역사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 최고 실력자이던 소아씨 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1400년 전 소아씨의 죽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 지역, 고대 일본의 발상지다. 제작진은 1400년 전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찾았다. 지금은 그 터만 남은 아스카의 판계궁 자리. 이곳은 판계궁뿐만 아니라 아스카 시대의 왕조들이 왕궁을 세운 곳이었다. 그리고 많은 천황들이 즉위식을 올렸던 고대 일본의 중심부였다. 바로 이곳에서 1400년 전 일본 역사를 뒤흔든 소아씨 살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판계궁에서 동남쪽으로 약 600여 미터 떨어진 곳. 당시의 살인 사건을 말해주는 현장이 있다. 살해당한 소아입록의 머리가 떨어졌다는 곳. 그곳엔 피살자의 머리 무덤이 만들어져 있다. だからね、向こうの方に板吹宮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その場所で蘇我のイルカが中野大江だとか中富の鎌足によって殺されて、殺されて切られた首がここまで飛んできて、ここに埋められたと、そういう伝承があります。 1400년 전 일본의 핵심부 판계궁에선 실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일까?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담산 신사. 이것은 소아씨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신 겸족이라는 인물을 모신 신사다. 신사의 한가운데 중신겸족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또한 이 신사는 중신겸족과 관련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화첩이 있다. 소아씨 살해 사건을 묘사한 기록화. 그림 속의 두 가해자는 칼을 지니고 있다. 중신겸족과 중대형, 두 살해범이 휘두르는 칼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칼을 맞은 소아씨의 처참한 모습도 그대로 그려져 있다. 소아씨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소아씨의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는 장면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상국문 유적. 이곳은 당시 불에 탔던 소아씨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지난 1994년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을 통해 수많은 건축 자재와 불에 탄 토기, 기와 편들을 수습했다. 신사의 그림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この場所は飛鳥村の村営の駐車場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ここが発掘された時にこの下からですね、焼けた柱の破片だとか土器だとか瓦だとかたくさん出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ここが、イルカが板吹宮で殺されて、その翌日の645年の6月の13日にここで屋敷に火をつけて自殺を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が、これは多分間違い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おります。 일본 역사학계는 소아시 살해 사건을 큰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최고의 실력자이던 소아시가 살해당한 이후 고대 일본은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겪는다. 이른바 대화 개신이라는 정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화 개신은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명치유신이고 하나는 645년이란 대화 개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치 개혁입니다. 명치유신은 결국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봉건제를 타파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커다란 그 사건이고, 645년의 대화 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또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소위 시성지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제도를 정치제도로 활용하던 이런 그 제도를 청산하고 율과 영, 즉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커다란 정치개혁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화 개신이라는 것은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소아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당시 소아씨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는 고분이 있다. 일본 최대의 고분 이시부타이 고분. 이 고분은 살해당한 소아임록의 할아버지인 소아마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덤 입구의 통로만도 19m에 이르는 대형 고분이다. 30여 개의 거대한 바위돌로 이루어진 고분석실. 이 고분의 임자가 대단한 실력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当時その蘇我氏がですね隕石関係を結んでそういう天皇家とのですねつながりを密にすることによって蘇我氏がですね当時の政治をですね思うがままにですね行えるようにですね当時そういう隕石関係をですね非常に積極的に結んでいた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 소아씨의 천황 외척도를 보면 이들의 영향력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소아씨는 대대로 일본 천황의 외척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その天皇家についても例えばその大王と言われた金明天皇にお嫁に行ったそのお主たちの中の3人は蘇我氏の女の子です。でその子供たちが今度は次の天皇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考えるとその飛鳥時代の貴族の要するに系統っていうのが決してその外国人の血が混じらない純粋なものじゃ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もう明らかで、それはそのもうある意味では誰でも日本書紀読めば分かる当たり前のこと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소아씨의 세력은 얼마나 강력했을까? 숭준 천황의 죽음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볼 수 있다. 소아씨가 천황을 시해하도록 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천황을 제거할 정도로 강한 세력을 지녔던 소아씨. 이들은 일본의 중심지 아스카를 약 100여 년간 장악했다. 소아씨의 저택은 당시 궁으로 불려졌다. 이곳에선 천황의 즉위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아직 천황제가 자리 잡기 전 소아씨는 고대 일본의 실세였던 것이다.
推古天皇が豊浦宮に即位された。その豊浦の土地を発掘調査することによって宮殿遺構が出てきました。だからしてこの地域は推古天皇が豊浦宮に即位されてここに都を構えたはっきりとした場所が分かりました。 천안까지 좌지우지했던 강력한 소아시 일족. 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갔다. 이후 아스카 일대는 소아시의 본거지가 됐다. この地域が蘇我の稲目の邸宅です。で、この天夏館のが蘇我入田恵美氏の邸宅です。さらに南の方に蘇我の馬子の邸宅があります。とすれば、この飛鳥の地域は蘇我氏の本拠地の地域ですね。 고대 일본의 천안가를 능가하던 소아시.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백제 도레인이었던 것이다. 소아시가 일본으로 건너온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서기 475년 고구려는 강력한 남진 정책으로 백제를 공격한다. 이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은 함락되고 계로왕은 전사하고 만다. 결국 백제는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고 마는 것이다. 이 시기의 삼국사기, 소아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즉, 문주왕과 함께 목연만치라는 인물이 남쪽으로 갔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남쪽은 일본을 의미하는데 바로 목연만치라는 인물이 소아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百済が、高句麗に攻められて非常に危機に陥った時がありますが、その時に、百済のですね、重要高官であった木万知というのが新羅に援軍を求めに行って一旦は百済に帰りますが、そのままあとは南高南に行ったと、そういう記事が朝鮮の百済資料であります三国志にあります。だから韓半島から南へというのはいろんな文献で日本の方へ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ちょうどそれが蘇我氏の一番最初だという万知という人、同じ字で同じ発音なんですね。このことだからおそらく百済の木万知というのが日本に来て万知とこの人と同じ人物だろうというふうに判断できます。 같은 시기 일본 서기엔 목만치라는 사람의 기록이 보인다. 일본 서기의 목만치와 소아만지는 과연 같은 인물일까? 소아와 목, 두 개의 성은 과연 같은 것일까? 소아씨의 본거지였던 곳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신사는 원래 살해당한 소아인록의 집이었는데 후대의 신사로 바뀌었다. 그런데 소아씨가 거주하던 본거지의 지명들이 예사롭지 않다. 소아만치가 처음 정착한 지역. 그 주변의 하천은 소아천이며 소아거리도 있다. 한자는 달라도 발음은 모두 소아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 자체가 소아였던 것이다.
でなぜ日本に来ると蘇我というようになったかというと、日本の貴族の氏の名前は定着したその土地、本拠の土地によって氏の名前とすると、こう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日本に来た僕万知とその一族は蘇我の地による蘇我の万知だと、こういうふうに言われ始めました。 또한 일본 서기는 소아 씨와 임 씨를 묶어서 같은 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임은 목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목과 소아는 결국 같은 성이 된다. 소가 임록 같은 경우에는 그 임씨를 칭하고 있고, 또 그 임씨가 신찬성시록에 보면은 백제의 목씨의 후예라고 그렇게 나오는 점으로 볼 때,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소가씨가 그 백제의 목씨의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가씨가 백제인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임씨가 백제의 목씨의 후예라고 되어 있는 거, 신찬성시록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소아 씨가 백제계라는 근거는 또 있다. 이들이 자리 잡은 소아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계 도래인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분군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모두가 횡열식 석실고분, 즉 백제의 대표적인 양식인 것이다. PC ですけども、石舞台でもそうですし、岩山古墳でもそうですけども、切り石型が使われています。でもこれはですね、そのままの石をそのまま積み上げているという形で、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에서도 백제의 흔적은 뚜렷하다. 출토된 토기들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기와 편들 역시 연꽃 무늬를 새겨두고 있다. 백제의 기와인 것이다.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사에도 백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스카사는 소아 씨의 개인 사찰이었다. 이 절에 탑기둥을 세우던 날, 소아 씨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백제의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服装は百済の服装、頭の髪、頭髪も百済の髪の様式を取り入れて、行列をします。飛鳥寺へ到着をして、その儀式を見守っていた多くの人々は大変満足をし、喜び合ったということが記録に伝えられています。 소아 만지로부터 살해당한 소아 인로까지의 소아씨 가게도 이들의 이름에서도 한자, 고려 등 도렉의 이름이 그대로 보인다. 1400년 전 일본의 핵심부 판계궁에서 살해당한 소아씨. 일본의 최고 권력가로 군림하던 소아씨는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아 씨를 살해한 장본인, 중신 겸족과 중대형은 누구일까? 중대형은 당시 황자였다. 공을 차다가 벗겨진 중대형의 신발을 집어준 것이 인연이 돼 중신 겸족과 중대형 두 사람은 친교를 맺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도 모두 백제에서 건너간 도레인이었다. 일본 서기엔 당시 살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이 기록돼 있다. 한인, 즉 백제인이 소아 씨를 죽였다는 것이다. 고대 일본의 핵심부 판계궁에서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백제인 소아 씨를 살해한 두 백제인.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작진은 먼저 중신겸족의 추적에 나섰다. 중신겸족에 대한 추적은 이 대규모 신사에서 시작됐다. 궂은 날씨에도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카스카 신사.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이 신사는 중신겸족을 모시고 있다. 중신겸족은 나중에 후지와라로 성을 바꾸어 일본 최대의 귀족 가문이 된다. 그러나 신사의 기록 어디에도 그의 출신지를 밝혀놓지 않았다. 신사 부근의 흥복사. 중신겸족의 개인 사찰이었다. 흥복사의 탑은 국보로 지정돼 있을 만큼 이 사찰은 규모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신겸족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중신겸족 혹은 후지와라에 대한 단서는 의외로 신의 한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중신겸족이 백제인이라고 주장한 책이 나왔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서점에 배포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 책은 중신겸족이 백제왕 풍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이 책의 저자를 찾았다. 작가이자 역사 칼럼니스트인 새끼 유지 씨. 그는 많은 역사 서적으로 일본의 출판가에서 이름을 얻은 젊은 작가다. 주로 일본 고대사를 깊이 있게 다룬 책들을 출간한 작가 새끼 유지 씨. 그는 무엇을 근거로 중신겸족이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라고 주장했을까? まず第一にその宝生が日本にやってきた時間、この日本にいた期間と鎌足が日本、歴史に登場する時間とまず重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その後は？問題なのはその白村江の戦いの時に宝生が百済に呼び戻されるわけですね。王として。でその時鎌足という人間が日本の歴史からちょうど同じ期間姿を消すわけですよね。宝生はどこにありますか？その時？宝生は百済に行ってで敗戦した後に日本書紀では高句麗に逃げたと書いてあるわけです。ところがその、中国や朝鮮の資料にはその宝生が行方知れずになったと書いて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するとその高句麗側とすれば宝生がいなくなったという、もしか宝生が行ってれば来てないっていう証言する必要は全くないわけであって、とすればその日本書紀が嘘をついて宝生は高句麗に逃げたんだと言ったと思うんですね。 그렇다면 중신겸족은 정말로 백제 도래계일까? 나라현 백제마을의 백제사, 법룡사를 건립한 성덕태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백제사의 탑은 법룡사의 5층 목탑과 마찬가지로 백제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지역에 백제 영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백제사 바로 옆에 있는 카스카 와카미야 신사.
나라의 카스카 신사에서 중신겸족의 훈령을 데려와 그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중신겸족의 신사는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백제촌 사람들이었다.藤原系統のお宮さんですよね。一応そのご分霊をこちらの方へお移しいただいて、一応お祭りされています。で、春日若宮神社のお祭りは10月の15日、6日と。 왜 당시 백제촌 사람들은 중신겸족을 모셨을까? 한국 신사라 이름 붙은 곳. 이곳은 한반도의 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한반도의 신 한신을 제사 지내는 이 신사. 나중에 중신겸족의 아들 후지와라 후이도가 깊이 관여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奈良時代に入りまして、当時の実力者である藤原不比公がこの神社に唐神として大名鞭の命少な彦良の命この2つの2柱の神様をお祭り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ただこの唐神という名前が付けられている唐神としてお祭り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当時の実力者の思いとして 중신겸족이 백제인이란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 사실을 애써 회피하려 한다. 인터뷰에서조차 매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백제의 왕자 풍장일 개연성이 높다는 중신겸족. 중신겸족의 탄생지 나라현 다케치군 고아라. 이 지역은 원래 백제계 도레인의 정착지였다. 백제계의 정착지에 그의 탄생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도 역시 백제 도레인이란 뜻은 아닐까? 실력자 소아씨를 제거해 일본 고대사를 뒤흔든 중신겸족. 그는 바로 백제인이었던 것이다. 소아씨는 중신겸족과 중대영 두 사람이 모의 살해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저지른 또 다른 인물 중대영은 과연 누구일까? 중대영은 나중에 일본의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이다. 일본의 교토에는 그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천지천왕이 바로 백제 부흥군에게 구원병을 보냈던 그 천왕인 것이다. (660년) 백제 멸망 직후 아직 황자의 신분이던 중대영은 어머니 사이메이 여제의 유지를 받들어 2만 7천 명의 대규모 병력을 백총강 전투에 투입한다. 이 백제 구원병의 지휘관은 바로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었다. 그리고 이 파병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중대영이었던 것이다. 백제를 구원하려던 두 인물이 백제인 실력자 소아씨를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구당서는 이 파병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백제를 직접 도우러 간 인물은 여풍이며 일본에서 지원병을 파견한 것은 여용이라는 기록이다. 일본에 있던 여용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일본 서기의 백총강 전투 기록엔 여용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
백제를 지원하고 나중에 천황이 되는 중대형이 백제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 일본 석이라는 게 그게 묘해가지고 일본의 그 천황이 2600년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참 면면이 계속돼 왔다. 그 왕가가 그렇게 계속돼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이 일본 서기가 72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망통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니까 자연히 이걸 캄프라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 서기엔 교기란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중대형은 교기의 등장 이후에야 나타난다. 그리고 교기의 행적은 중대형의 행적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교기는 누구일까? 중대형하고 교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이 교기라고 하다가 전 일본 천황에 아주 총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중대형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형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면서 교기라는 이름은 다시 싹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본 서기를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지금 그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봐도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봐요. 결국 여용이 중대형이고 그가 바로 교기라는 것이다. 즉, 이 세 이름은 동일인이고 그는 나중에 천지천황이 됐다.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되는 중대형, 그는 바로 백제인이었던 것이다. 중신겸적도 백제계 도래인이었고 중대형 역시 백제인이었다. 살해당한 소아씨 역시 백제인이었다. 그렇다면 왜 판계궁에선 백제인이 백제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소아씨가 같은 백제인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 그것은 소아씨의 성장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475년 소아천 유역에 정착한 소아만치. 신사가 세워질 정도로 막강한 호족으로 성장한 소아씨 일족. 그들의 성장 배경은 무엇인가? 고수비라는 일본의 고서에서 그 단서를 찾아본다. 고수비라는 일본의 고서에는 소아씨가 처음 일본에서 가졌던 관직이 나온다. 삼장의 검교. 이것은 무엇일까? 그 삼장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그 제사에 관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한반도에서 보내는 물건을 관장하는 창고, 그다음 일본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창고, 이 세 가지의 창고를 관장하는 직책을 소가시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그 원초적인 기관은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도 일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오사카. 오사카는 소아씨가 중시했던 대외 교역과 외교의 거점이었다. 이곳엔 소아씨 시대의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다. 오사카의 난파궁터. 바로 그 궁터 옆에 있는 오사카 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은 발굴터 위에 그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박물관 지하에는 창고 유적 발굴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곳에선 수많은 창고터가 발견됐다. 창고 유적지는 질서 정연했다. 의도를 갖고 계획에 따라 창고를 건설했던 것이다. 창고 기둥자리를 중심으로 옛 창고를 모형으로 재현했다. 그 규모와 숫자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또 다른 창고 유적이 있다. 오사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와가야마시.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도시에서도 창고터가 나왔다.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이용되는 곳. 역시 수많은 창고가 있었다. 이들 창고는 대부분 마루집 형태를 띠고 있다. 습기로부터 보관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의 창고 유적지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교통과 물길이 편리한 곳에 설치됐다는 점이다. 今から1500年ぐらい前に港が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のはその小学校のあたりなんです。でそれから、およそ1キロも離れていないところに大きな倉庫がたくさん作られてい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発掘調査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海から、物資を積んだ船がここで、止まってですね、その物資を一旦倉庫に集めると、それからまた川を遡って、物資が運ばれていって大和の飛鳥の方に運ばれていくと、そういった物流の基地だ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했던 물품 보관소 창. 창은 물류의 거점이었다. 그리고 이 창은 점차 외교 행정의 핵심으로 발달해 나갔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들이 창을 중심으로 움직였을까? 오사카 박물관엔 소아 씨의 교역을 말해주는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백제의 연화문 기와편이 보이고 가약의 유물과 토기들도 눈에 띈다. 백제 항아리엔 아직도 새겨진 명문이 뚜렷하다. 결국 창은 국제무역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아 씨는 이런 둔창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키워갔던 것이다. この遺跡は大阪湾に面し非常に近いところにありますので、中国それから朝鮮半島から、あるいは日本の各地から、いろいろ人が、動く時に常にここを通って行く交通の拠点であると。で海外から来た場合、大和に、施設が行くという場合も必ずここを通りますので、ここでその外国施設の供をしたり、そういういろいろな、ことに使われていただろうと。であとはそういうものに伴って、いろいろな物資がここに集まってくると、そういうところでもあったと思います。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소아 씨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갔다. 소아 씨 성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지가 있다. 아스카의 옥공방 유적지. 공방터를 발굴하자 엄청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옥을 가공하는 각종 도구들. 그리고 각종 옥 제품들이 나왔다. 그 옥공방 유적을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옥이 산출된 옥이 모여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옥들을 아마도 소가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창고에 수납도 하면서 때로는 배분하는 일에도 관여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아 씨의 급성장 배경엔 당시 물류의 거점이던 둔창이 있었다.
이 둔창을 중심으로 행정도 들어서고 토지 경영도 이루어졌다. 토지가 생기자 농민을 조직하게 됐고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소아시 급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소아시는 자신의 세력을 일본 전역으로 넓혀갔다. 당시 소아시의 둔창은 일본 서부를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日本の各地に土地をたくさん自分の土地を獲得していった。これが一つですね。もう一つは菅原氏は大変な国際派ですから、朝鮮半島からたくさんの優れた文化を積極的に受け入れました。もう仏教はもちろんその代表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じゃなくて技術ですね。進んだ技術を受け入れました。でその技術者の中には例えば百済から渡ってきたですね、今木の敵と新しい技術を持った集団の人たちが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人たちの力を借りてですね、経済力を豊かにしていったというように考えられます。 소아시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동안시라는 백제의 도레인이었다. 이 신사는 미야 시신이라는 백제 도레인을 모시고 있다. 동안시를 비롯한 이들 도레인은 백제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その方々はその織物のこと、薬のこと、文字のこと、そういうことをその日本に伝えて、いわゆるその100年ほど経つとこの日の熊の村がいわゆるもう 80% から 90% ぐらいにその一族が増えていくという、この飛鳥の村の、それぐらいに広がっていくというぐらいにその人数が多くなって、いわゆる政治的にも大きな力を及ぼした、そんな中で、その力を一番利用したのが蘇我氏である。 선진 기술 집단 동안시 역시 세력을 넓혀갔다. 그들이 장악했던 지역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분, 이들이 당시 동안시의 세력을 말해주고 있다. ここらにですね、こういう小さい古墳が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けども、これらはだいたい600ぐらいがここらで密集してお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飛鳥の日の熊地方に住み着いた大和の綾女一族の墓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が、また別にね、大友氏一族の墓だという人もありますけれども、大和の綾女一族の意見の方が有力だと思うんですね。 그렇다면 소아씨는 이들 동안씨에게서 무엇을 얻었을까? 동안씨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박물관 안에는 철기 제품이 즐비하다. 특히 갑옷, 투구 등 군사력을 말해주는 유물들이 압도적이다. 소아씨는 바로 동안씨가 보유했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자신의 경제력과 동안씨의 무력을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 결합은 구체화됐다. 소아입록이 살해당한 후 동안씨들이 무장을 하고 소아씨를 지원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안시가 소가시의 어떤 사적인 무력 집단을 구성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예를 들면 숭준천왕을 소가시가 암살합니다만, 그 암살할 때 직접 암살을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 바로 동안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본종가가 타도되는 날, 그때에 동안시 일족이 모여가지고
결국 그 반대파 중신겸족이라든가 중대형 황자라든가 이쪽 세력과 대결하려고 하는 무력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점에서 볼 때 결국 이 사람 동한 씨의 일부는 소가 씨를 위해서 무장을 하고 소가 씨의 사적 무력 집단이 되어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인 소아 씨는 국제무역과 물류를 바탕으로 세력을 쌓아갔다. 그 경제력 위에 역시 백제 도래계인 동한 씨의 무력을 결합시켰다. 이 힘을 바탕으로 마침내 소아 씨는 일본 최고의 실력자가 됐던 것이다. 철왕가를 능가하는 실력자가 된 소아 씨. 세력이 커가면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백제와의 관계였다. 바로 그 흔적이 아스카사에 남아있다. 소아 씨의 개인 사찰인 아스카사. 가람배치가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비록 백제인이지만 백제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위주의 외교를 취했던 것이 아닐까?日本の場合には対外関係ではですね、百済の指導に頼るところが非常に多くって、むしろ私なんかは日本の外交は百済一辺倒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さえ思っているんです。でそれがですね、ようやく独自にその対外関係の利害を分析し、国益を追求し始めるのはですね、6世紀の中頃になってからなんですね。でそこを指導したのが蘇我氏であって、で蘇我氏はそういう対外関係だけではなくって、国家の組織とかですね、制度なんかでもやはり日本この古代国家を作り上げた最大の功労者であり主役で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소아 씨가 더욱더 백제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다. 그것은 당나라의 출현이었다. 남북조로 갈라진 중원 대륙을 천하통일한 당나라. 이제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한다. 당태중의 고구려 원정은 한반도는 물론 멀리 일본에까지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크나큰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당나라의 침공에 굴하지 않고 대당항전을 선언한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는다. 그러자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았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일대 변화가 몰려온 것이다. 신라냐 백제냐, 이제 일본은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남조가 멸망하고 북조가 통일하는 속에서 일본에서도 자 그러면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신라하고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됐고, 친신라 정책을 취할 건가 친백제 정책을 취할 건가를 둘러싸고 정쟁이 일어났고, 어떤 면에서 당시에 일본 정치의 가장 핵심은 친신라적인 정책을 취할 건가 친백제 정책을 취할 건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아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현실을 감안한 선택을 했다. 즉 백제보다는 강국이었던 당과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변화가 왔다. 1차 견당선을 보낸 지 23년 후인 서기 653년. 일본은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견당선을 당나라에 보냈다. 소아 씨의 이 같은 외교 노선 변화에 백제는 위기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이번엔 백제가 결단을 내렸다. 백제계 도레인을 이용해 친당 노선을 추진하던 소아 씨를 제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일까? 소아씨 살해 사건의 배후에는 백제가 있는 것일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 오래전부터 백제계 도레인이 정착해 많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백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의 초등학교 이름에도 백제가 남아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가장 큰 호족은 일라라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일라는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백제로 건너가 40여 년간 백제 관직 생활을 했다. 이른바 외계 백제 관료였던 것이다. 일라는 일본에 돌아와서 죽었다. 그 역시 백제인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 백제의 고관이었던 일라가 백제인에 의해 살해당했던 이유. 일본 서기에 그 배경이 자세히 나온다. 어떤 이유에선지 일라는 일본 왕에게 백제 도레인들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 백제의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것을 안 백제의 사신이 덕이라는 인물에게 일라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실행에 옮겨졌다. 이처럼 당시 백제는 자국의 정책과 이익에 배치되는 인물은 물리력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일라를 데리고 동행했던 백제 사신이 이제 백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일라가 하니까 결국 일라를 살해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달소 일라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달소 일라는 오는 과정에서 야마토 조정의 호족들이 나와서 영접도 하는 환대를 받으면서 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죽인 사람이 또 야마토 조정 세력이 아니라 백제에서 온 백제 사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는 야마토 정권에서는 달소 일라를 죽이려고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 일본의 최고 실력가 소아씨가 살해됐다. 일본 고대 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아씨의 죽음. 그것은 고대 일본 역사의 최대 사건이었다. 백제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또 하나의 국가 건설을 꾀했던 백제계 도레인 소아씨. 일본으로선 국가 건설의 아버지였으나 백제로선 배신자였던 것이다. 결국 소아씨는 같은 백제계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만 것이다. 1400년 전, 본국 백제와의 외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은 소아임록. 그를 모신 신사. 신사는 작고 초라하다. 그가 고대 일본의 형성과 이후 일본 역사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오늘도 그의 후손이 홀로 신사를 찾았다. 그는 최초로 신사 내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고대 일본의 영광을 함께했던 소아임록의 초라한 신전.
はい、これがご神体です。 후손은 소아입록의 신상을 모셔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初めてです、今火を出すのは。普通ご神体は夜の夜中に。それで一旦ここへ安置したんです。はい。 시간과 역사가 모두 망각하고 있었던 조상에 대해 후손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それで解体修理は終わって。 일본 고대 국가의 아버지 소아입록. 信者を集めて。 아버지의 나라 백제로부터 비운의 죽임을 당한 이후 그는 1400년 동안 침묵하는 목각상으로 앉아 있었다. 이제 새로운 백제사의 맨 앞에 그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